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너무 힘들어요. 결혼 25년 차인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부부관계를 1년에 1회 정도, 그것도 정말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부부관계를 정말 싫어한다지요.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5년 차인 어떤 남성분은 아내분이 남편에게 매일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나도 좋긴 좋은데 이제는 체력이 안 된다고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 부부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부부관계 안 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인 변화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7가지 이유 등 중년 노년에 꼭 알아야 할 부부 성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섹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성생활, 중년의 부부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무심하거나 기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우, 나는 그런 거 하고 살지 않아요. 몇십 년 됐어요. 다들 안 하고 살지 않나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노년의 부부관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방송에서 혹시 섹스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부부 혹은 1년에 10번 이하로 하는 부부들을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섹스리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모자라다는 뜻인데요. 보통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세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는 만족하는데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한쪽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섹스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의 중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섹스리스 부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섹스리스보다 섹스오프가 더 많습니다. 섹스오프라는 건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사람이 3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섹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관계 없는 부부의 결말. 섹스를 안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무심하게 되고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노년에 각방을 쓰는 부부들도 정말 많지요. 아이들 키우고 양가 부모한테 잘하고 노후 준비를 잘하는데도 부부관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좋아하는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섹스가 없어지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남남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거나 그냥 한쪽이 견디는 부부들이 많아지지요. 부부간의 결혼이라는 건 우리는 섹스 파트너다 하고 공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 있겠지만 섹스만큼 더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통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의 섹스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어떤 부부들은 이혼의 이유가 성격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욕구 차이일 수도 있고 배려받지 못하는 문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는 중년 노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성적 긴장도 쌓이고 분노 같은 것도 쌓이고 하면서
실제로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남자들의 발기의 문제는 피돌기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도 끼고 혈류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부관계가 없는 분들은 발기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나빠지죠. 사정을 못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질이 건조해지면서 폐경 이후에 질이 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성관계를 통해서 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섹스를 안 해서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부부관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매력 있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건 편한 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소통의 방식인 부부관계를 안 하는데 편하기만 하고 왜 문제가 없을까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성관계 없는 부부가 되는 과정.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외도는 상대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외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SK 최태원 회장도 세기의 불륜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과 상간녀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기까지 했다죠. 노소영 관장은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부부의 경우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몸이 쉽게 열릴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외도를 상대가 알게 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애쓰지 않으면 둘의 사이는 아주 멀어져서 그냥 남처럼 경제 공동체로 살거나 헤어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출산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일의 양도 많아지고 아기들은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잠도 부족하고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또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수유기에는 여자들의 질 상태가 호르몬 때문에 폐경된 것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이 건조하고 아기 낳고 나서 첫 섹스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섹스릿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첫 섹스를 할 때는 적어도 2에서 3개월 정도 여자가 충분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섹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결혼하면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50대에 갑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가치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죠. 그 가치관이라는 건 정치에 대한 나의 취향이라든가 혹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돈에 대한 생각 등 굉장히 확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년 노년에도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90세에 무슨 성관계를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는 너무너무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죄책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성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노년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의 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노인들은 성욕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섹스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80세 된 부모님은 섹스를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책이죠 주책하면서 민망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50세, 60세 이상의 부부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심리적인 건강도, 관계적인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노년의 경우에 섹스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 나누기 구를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한 정도입니다. 내가 어제도 섹스하고 오늘도 섹스하지만 서로 좋고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다 그러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해도 내가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0인데 85세인데 일주일에 2번 이상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섹스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여도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가 섹스를 거절하지 않으면 25에서 40%까지는 섹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7가지 이유.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또 왜 섹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엄청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수많은 호르몬들이 작용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젊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하는 부부는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관계를 안 한다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마치 운동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찌뿌둥한 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성관계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마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영양분도 흡수를 더 잘하게 되고, 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온몸이 막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부부관계를 하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성관계의 연관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번 자주 사정을 하게 되면 훨씬 전립선암이 적게 생깁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 연구팀에서 무려 20년 동안 3만 명의 남성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달에 20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자는 한 달에 4회에서 7회 정도 사정을 하는 남자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세 이상 남성에서 잦은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17%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정이 잦을 때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든 호주에서든 참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분이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여성분이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남편의 어떤 숨소리, 신체의 소리를 듣고 아, 우리 남편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렇다면 성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진통 완화 효과입니다.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생리통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통도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통증 억제 물질인 엔돌핀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아픈 데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랍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사정을 하거나 오르가즘에 이르면 몸이 확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긴장감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몸이 굉장히 릴렉스되고 편해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성기능과 발기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면서 골반 아랫부분에 골반저근이라는 것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꽉 참는 힘 또는 밖으로 미는 힘을 주는 가장 아랫부분에서 몸을 받쳐주는 근육을 골반저근이라고 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골반저근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골반저근이 약화되면 나중에 여성들에게 요실금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들은 발기 능력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면 요실금도 예방하고 발기 능력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다섯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파트너가 있는데 한쪽은 하고 싶고 또 한쪽은 싫어하면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항상 한쪽이 더 원하거나 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는데 성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완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비교적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여섯 번째는 면역력 향상인데요. 한 미국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 1회에서 2회 정도 성관계를 하면 잔병 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면역 글로버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세균과 질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증가하면서 나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면역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일곱 번째는 자신감 뿜뿜 매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만족시켜준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침에 성관계를 한다면 하루 동안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침에 성관계를 하고 피곤하다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좋은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예쁘다, 좋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매력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특히 부부라면 정기적인 관계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무조건 세고 강하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급하게 관계를 할 때 씻지 않은 더러운 이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손 위생 지키기입니다. 항문 주변을 이렇게 만지게 되고 외음부를 만지는 것인데요. 관계하기 전에 상대방의 몸을 사랑스럽게 애무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인데 이때 항문 쪽을 만지고 그 손으로 다시 질 주변을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방광염에 걸릴 때 대부분의 원인균은 대장균인데요. 항문 근처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도 항문을 닫고 나서 바로 소변을 보게 되면 대장균 등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가서 여성들은 방광염이나 질염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손을 대고 바로 외음부에다 대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가 바로 질에 넣는 것은 정말 대장균 범벅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면역이 있어서 쉽게 이겨낼 수도 있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질염과 방광염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대변을 보고 난 후에도 여성들은 질 방향으로 닦지 않고 항문 쪽으로 닦는 것처럼 항문 쪽에 손을 대고 나서 질 안쪽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뒤쪽 부위에 손을 댔다면 번거롭더라도
한 번은 손을 씻거나 아예 항문 주변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돔 중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핑거돔이라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마치 생식기에 있는 바이러스나 성병을 옮기는 것을 콘돔이 줄여주는 것처럼 손가락 콘돔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섹스라는 것 자체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음경인 페니스, 두 번째로는 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혀입니다. 즉, 말인데요. 적절한 때에 멋진 말과 하는 관계는 직접적인 사정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흥분이나 성적인 만족도에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더 주의해야 되는데요. 내 성기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무 헐렁하다. 수술 좀 받아야겠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빗대서 애기 것 같다. 너무 휘어졌다. 왜 이렇게 힘이 약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관계 자체가 굉장히 즐겁지 않아집니다. 성에 대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에 꽂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의학적인 비의학적인 시도를 하면서 피폐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성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 얼굴이 못생겼다라든지 가슴이 크다 또는 너무 작다. 이런 어떤 성적인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성은 훨씬 더 심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막 시술을 받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이게 망쳐져서 평생 동안 밝기가 안 되는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진짜 내가 이상한지 확인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내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자꾸자꾸 확인하고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이건 수술을 해서라도 반드시 고치겠다. 미백으로 얼굴처럼 하얗게 고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죽을 때까지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 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이 단어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아까 성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무례하지 않게 말입니다. 나는 오늘 못할 상황일 때 오늘 준비할 게 많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러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어라고 얘기하고 아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고된 일을 하느라 진이 빠져서 즐겁게 못할 것 같아. 나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토요일 날 우리 시간 내서 다시 해볼까? 이런 식의 대안도 제시하면서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성관계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앞에서 굉장히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말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앞에서 웃어도 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야 친해지고 대화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하고 하면 속궁합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로는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자가
무조건 세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있는데요. 여성의 애액이 충분히 나와서 윤활 작용이 충분히 되는 상태에서 삽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발기가 되는 것이 이상해지기 전에 무조건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관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부가 관계에 만족한다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관계에 만족하면 둘이 마주보고 자주 웃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 스킨십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외로울 때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안아주면 그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애무하고 키스하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부부관계가 있는 부부들이 대부분 행복감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50대라고 하더라도 옛날의 남자나 옛날의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보수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성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에 대한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성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먹한 부부관계를 풀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하려면 다른 대화가 잘 돼야 합니다. 다른 대화도 안 되면서 부부 대화를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왔어? 밥 먹었어? 자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부부라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된 다음에 성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지, 내가 요즘 어떤지, 외로운지, 당신의 사랑이 왜 더 필요한지, 혹은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요즘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뭔지, 혹은 내가 힘든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맞춰가지 않으면 사실 부부 관계에 대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평소에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밥 먹고 둘이 밤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혹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시간에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50대 부부가 되면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으면 뭔가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속궁합이란 게 우리 사주팔자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성기라고 하더라도 부피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섹스는 성기 결합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좀 주고 그러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알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속궁합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고 그거는 서로에게 좀 더 열려 있고 많이 이야기할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이성으로 안 보이는 중년 부부를 위한 팁. 중년 부부들은 사실 서로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욕구가 자꾸 생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성적인 어떤 매력을 죽이고 욕구를 죽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섹스의 무덤이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이성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미고 입는 것, 여성으로 보이는 것, 남자로 보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샤워하고 막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비감을 깨는 일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방귀를 텄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터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신비감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어떤 성욕구도 더 생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하고 이러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서로가 지켜야 될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면서 상대에게 이성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나갈 때는 화장하고 잘 차려 입으면서 안에서는 굉장히 늘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매번 긴장하고 어떻게 살까요? 매일 긴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늘어진 모습을 보이는 건 좀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밤 산책 손잡고 하는 거, 로맨틱한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같은 거 마시는 거, 옛날에 데이트했던 곳에 둘이 같이 가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 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여행 가는 것도 우리가 그때 굉장히 로맨틱해질 수 있습니다. 늘 안 하던 부부들도 좋은 리조트에 가면 상대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대가 차려입고 예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도 섹스도 익숙해지면 사실 거기에서 받는 어떤 자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부관계를 안 할 뿐이지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성관계도 잘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이 사람하고 나는 확실한 끈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훨씬 안도감도 들고 또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 하면서 관계가 좋다는 사실은 섹스를 하는 게 어렵고 아니면 포기했거나 그 안에서 어떤 달콤함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쁨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가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건강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둘 사이의 행복감 그리고 개인의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섹스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계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계기는 같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감정의 불씨를 살리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중년 노년의 성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노년이 되면 남자와 여자에게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30대부터 뚝뚝 떨어지지만 50대가 되면 수치가 점점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남자들이 겪는 갱년기 증세입니다. 내 남편이 50대, 60대가 되면서 뉴스 대신 연속극을 보기 시작하고 옆에서 막 울기도 하는 것이 여자 같아진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호르몬의 영향인 겁니다.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관계할 때 사정이 잘 안 되는 지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남자는 이렇게 서서히 줄지만 여자는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가 나고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기도 하고 또 질이 건조해집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안약을 가지고 다니고 입도 건조해지는 때가 바로 폐경을 맞는 그 나이입니다. 사실은 나이 들면서 성생활은 횟수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했던 성관계도 질이 건조해지면 성관계할 때 아프니까 서서히 안 하게 되고 자연스레 횟수는 적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 이상의 중노년이 알아야 될 성건강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술하고 담배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끊는 게 좋지요. 담배를 피시는 건 발기부전하고 100% 관련이 있습니다. 발기가 안 된다는 건 음경으로 가는 그 혈류에 피가 잘 안 통한다라는 건데 이 혈류를 굉장히 느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배가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자가 담배를 피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흥분이 안 돼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먼저 끊는 게 좋고 술은 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한 잔 정도 드시면 나를 좀 대담하게 해주고 약간의 최음제 역할도 해주니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국소마취제 역할도 하고 혈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기능은 피돌기가 우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혹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고 순환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유산소 운동, 걷기, 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는 너무 회음부를 누르는 딱딱한 안장 말고 엉덩이를 좀 들고 타시는 게 좋고 너무 길게 타시면 좀 내려서 다리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성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관계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노후에도 오랫동안 즐거운 성생활 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